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부에서는 임종석이 발언이 좀 논란을 좀 빚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임종석의 발언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오히려 임종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종석이 이제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 또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는데 좀 특이한 걸 통일부를 이제 정리하자, 통일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로 인정한 북한과의 국제사회 협력 등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논란이 많은데 임종석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김정은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우선 현 시점에서도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또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의 어떤 상대방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다. 적대적 이 국가론을 들면서 다 달라진 이제 환경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이러저러한 이유가 다 핑계, 그냥 거칠에 불과하고 이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종석이는 당연히 여기 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현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에 민주당 강령 개정 토론회에서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 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 그 말에서 논란을 이제 빚었다고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민주당 전체의 입장이 임종석의 말처럼 움직이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문재인도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서 기정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이나 임종석이나 기타 민주당 내에 드글드글한 종북, 친북 이런 세력들이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니까 여기에 군말 없이 따르는 모습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특히 이제 임종석 같은 경우가 통일만이 살 길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을 앞세워야 한다. 민족보다 앞선다는 동맹은 없다는 이제 김영삼의 망언. 또 이제 이런 이제 사고 방식, 통일 지상주의, 민족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참 생생한데 태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망발을 떠드는 이유는 단 하나. 김정은이 이제 반통일로 나섰고 자신이 평생 바쳐온 통일 운동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김씨 왕조, 북한에서 지시한 대로,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국보법 폐지 등 주장하는 것도 결국 대북 무장 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자신들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이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헌법에 남겨두는 것, 특히 영토 조항 부분으로 인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거리는 된다. 임종석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떠들어갔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영원히 가진 않겠습니다만 급속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김정은 체제가 급속하게 붕괴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이므로 사실상 남한 국민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과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제 강화된 지원책이 현재 지금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특혜를
지금 현재 법령상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급속 체제 붕괴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당연히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에 영향력으로 왔을 때 이들을 차별할 근거는 없고, 과연 이걸 어떤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제 이 영토 조항 등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는 좀 이런 것이 해석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영토 조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하여튼 참 임종석 문재인이 이제 이들이 만약 이 지금 오늘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이 자신의 손친념이라면 왜 그들이 대통령에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에 있을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만 봐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김정은이 뭐 통일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 적대적인 국가다, 이국 결혼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정책을 이제 변경시키자 이제 이를 언급하는 것. 그러니까 사고할 두뇌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가 이제 아니라 과연 현재 체제에서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김정은이 이야기한 이 명제가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가 없다. 뭐 전쟁이냐 아니냐는 둘째치더라도 결코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뭐 종북 세력들은 뭐 미국과 일본의 이제 압력, 외세 개입 등으로 이제 분단 체제, 적대적인 분단 체제가 유지된 것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뭐 1945년, 뭐 48년, 뭐 1950년 6.25 전쟁, 뭐 그 당시는 모르겠으나 과연 현재 그러한가? 김정은이가 진짜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핵무기, 미국의 제재, 뭐 한미일 삼각동맹, 참수부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수원시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엄청난 재정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뭐 수원시장, 뭐 수원시의회가 막 수원시민 한 명당 뭐 연 무조건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만약 정책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이것이 뭐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서울의 수원 인근에 살다가 수원에 살겠다고 난리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 왜 수원만 그렇게 하냐,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들이 엄청나게 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대한민국 전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말도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양쪽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이제 누리고 있고, 반면에 북한은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 북한, 뭐 일본, 대한민국, 뭐 핵, 뭐 이런 것보다 대한민국 존재 그 자체,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그 자체가 위협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김일성, 김정일이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예전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시절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교류들을 국가의 힘에 의해서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고 뭐 일부 유입은 불가피하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처는 이제 폐쇄, 그것을 뭐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근본적으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노선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큼 김정은 스스로가 북한 체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한 것이 뭐 당연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흘러드는 모든 것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의 위협이라는 것이고, 뭐 이렇게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대한민국의 체제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 격차가 너무 극심한데, 또 그 두 나라 사람 사이에서 쉽게 말이 같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이런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고 하는 김정인의 인식이 굉장히 오히려 당연하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반통일의 노선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결코 남북한 체제의 평화 공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장을 발전시키고 적대 노선을 계속하겠다. 통일이란 이름만 빠진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고립무원의 처지했던 아버지 집권 말기에 비해선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지원으로 이제 권토 중래를 노려서 이제 대한민국이 뭐 임종석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약화되고 또 끝없는 반일 선동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균열이 생기면 다시 당연히 그때는 적화 통일 노선을 실현하겠다. 뭐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이제 미국의 노예제를 두고서 이제 노예제와 노예제가 연방 국가에서 유지될 수 없다. 자유주와 노예주가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예제로 둘러싸고 찬반하는 남북이 연방 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뭐 일부 해방된 이제 흑인 노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인데 그 자유민들 밑에 노예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내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주민 자체가 한쪽은 자유민이고 한쪽은 노예입니다. 그런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적대적인 관계는 해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핵무장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왜? 우리가 핵무장, 자위적인 핵수단을 가지고서 뭐 북한의 평양을 노린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함부로 북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질 전쟁에 중공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또 중공과 러시아가 핵으로 어떠한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바로 중공과 러시아에 대한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우리의 입지를 높이고 진정으로 주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그래서 그런 그런 수단을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현실이지 뭐 남북 공존이다, 뭐 통일 노선 포기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